자녀가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나만 안 놀아줬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안 놀아줬어? 그 친구가 정빈이가 블록놀이 하자고 했는데 같이 안 해줬어?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만일 질문에 대답을 선뜻 못하거나 계속 속상한 모습을 보인다면 진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재현쌤의 요가쉼터 재현쌤입니다. 오늘은 이메일로 들어온 상담 문의글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치원을 다닌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잘 적응하면서 다니고 있는 5살 아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니 친구들이 자기와 놀아주지 않는다고 해요. 또 아이와 친하게 지냈던 다른 아이가 그렇게 하면 너랑 안 놀아준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유치원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치원을 잘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아이들이 자기랑 안 놀아준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많이 걱정이 되시죠. 친구가 일부러 우리 애를 놀이할 때 안 끼워주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벌써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닌가 온갖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발달 단계상 5에서 6세 유아는 일부러 누구와 놀아주고 안 놀아주고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럴 때 아이들은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 라고 합니다. 내가 블럭을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난 역할놀이 할 거야 할 때, 또는 내가 같이 놀고 싶은 친구가 다른 친구랑 놀 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상황을 심심하다, 누구누구는 나를 안 좋아해, 또는 친구들이 나랑만 안 놀아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달심리학자인 피아제는 이 시기의 유아를 인지적 이방인이라고 말했어요. 타인의 입장을 늘 생각하는 어린애 입장에서는 이방인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3세에서 5세의 유아는 자기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숨바꼭질할 때 자기의 눈만 가리면 다른 사람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흔한 예예요. 유치원 현장에 있을 때도 아이들이 교사에게 친구들이 나를 안 놀아줘요 라고 와서 말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데요. 교사에게 와서 소위 이르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친구들에 가는 것입니다. 선생님, 채원이가 저만 안 해준다고 했어요. 선생님, 재민이가 자기만 하고 저 안 빌려줘요. 이렇게요. 유치원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교사는 갈등 상황인 아이들과 함께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싸울 경우에는 반드시 두 아이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고 중재를 해주는데요. 교사는 놀잇감을 가지고 다툼이 난 경우라면 누가 먼저 양보해줄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양보할게요 라고 순수한 우리 아이들은 두 아이 중 하나이가 먼저 양보를 해줍니다. 또 가위바위보나 같이 의논하여 순서를 정해보는 과정에서 금세 화가 풀려서 서로 보고 헤헤 웃기도 해요. 이렇게 양보를 하고 친구를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로 차츰 발전해 나갑니다. 속상한 일이 없이 감정이 평탄한 하루 속에서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자기만 알았던 아이가 친구와의 갈등이나 내 마음이 불편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아가며 배워나갈 수 있는 게 사회성 발달입니다. 만일에 자녀가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나만 안 놀아줬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님은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누가 안 놀아줬어? 그 친구가 정빈이가 블록놀이 하자고 했는데 같이 안 해줬어? 이렇게요. 만일 질문에 대답을 선뜻 못하거나 계속 속상한 모습을 보인다면 진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시기의 유아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정확한 표현이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상담 요청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친구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잘 몰라서 친구들과 같이 놀지 못하고 혼자 있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거나 잘 토라지는 경우, 또는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 친구들이 같이 놀이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떼쓰는 아이와 공격성을 가진 아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아직 안 보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친구와 놀이는 하고 싶지만 다가서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정에서도 알려주세요. 쉽게 친구들에게 다가설 수 없다는 것은 방법을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성은 한 가지 영역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의 조화로운 발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절 능력과 도덕성이 발달해야 하고, 원만한 성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가 있어야 해요. 또한 자기 조절 능력, 상대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는 정서 능력과 자존감도 필요합니다.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에 관한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아직 시청 안 하셨다면 먼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대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능력이 뛰어날 때 사교성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인 기술은 학습으로 습득되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므로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해요. 또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여러 사람들과 상황들을 경험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대인기술은 언어적 대인기술과 비언어적 대인기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언어적 대인기술은 역할극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영상 끝부분에 첨부해 놓았으니까 꼭 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93%는 비언어적 기술과 7%의 언어적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비언어적 표현보다는 언어적 행동을 통한 의사소통을 하지만 동양,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비언어적 행동을 자주 하는 비언어적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데 표정, 몸짓, 행동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대인 기술은 눈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눈치는 직접 노는 경험을 통해서만 습득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적 눈치를 배우게 됩니다. 유아기 때는 다소 눈치가 없어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친해지는 유아의 특성상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학년 전 나이가 되면 눈치가 없는 아이들은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적부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장소에 많이 가는 경험은 꼭 필요합니다. 친구와 함께 신체 활동을 많이 경험할수록 친구의 반응을 읽으며 수위를 조절해가는 직감과 눈치가 생기니까요. 또 남자아이들은 신체 활동을 즐겨하고 몸 장난을 치면서 서로 친해져요. 특히 유아기의 남자아이들의 대부분의 놀이는 신체를 이용한 놀이인데요. 몸으로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신체 접촉을 싫어하거나 친구의 몸짓이나 행동을 공격이라고 해석하는 아이라면 친구들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다가가도 되는지, 친구가 나의 어떤 행동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고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알려주는 방법. 아이의 행동이나 표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같이 보며 이때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친구들이 재미있어하는 거, 귀찮거나 싫어하는 행동이나 몸짓, 표정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여 그림이나 말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 친구들의 거친 행동이 싫다면 상대방에게 거부의 뜻을 단호하고 정확하게 말하도록 합니다. 불편하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아파. 하지 마. 이렇게요. 역할놀이 예시 1. 친구들이 놀이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 먼저 자녀 역할을 부모가 해주면서 알려주세요. 익숙해지면 자녀와 역할을 바꾸어 봅니다. 다가가기, 참여하기, 놀이 제안하기, 순서 정하기, 친구의 생각 받아들이기, 내 생각 이야기하기, 나와 친구의 생각 조율하기입니다. 친구야, 같이 놀자. 나도 같이 하고 싶어. 무슨 놀이 하고 있었어? 나는 이거 할게. 내가 색종이로 배 만들었다? 이것 봐. 얘들아, 이것 봐. 내가 접었다 빼니까 이렇게 모자가 됐어.
우리는 배 타고 낚시하러 갈 거야. 와, 좋은 생각이야. 우리 같이 해보자. 배 이렇게 다 타서 갈 거야. 빨리 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싫어, 싫어. 이렇게 타고 갈 거야. 아, 알았어.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내 생각은 역할놀이 예시 2. 친구와 보드게임을 하고 싶은 상황. 친구와 게임을 하거나 승패가 있는 운동을 할 때 할 수 있는 말들을 연습해 봅니다. 게임을 할 때 지켜야 할 규칙. 첫 번째, 순서를 잘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잘 봐준다. 두 번째, 게임 시작 전에 규칙을 정하고 바꾸지 않는다. 세 번째, 자신의 팀이 졌을 때 못한 아이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 네 번째, 심판이 내린 결정은 받아들인다. 우리 게임하자. 어떤 거 하지?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축하해. 야, 그래도 우리 재미있었지. 너도 잘했어. 역할놀이 예시 3. 친구가 너랑 안 놀아줄 거야 라고 말하는 상황. 만일 이런 말을 다른 아이가 했을 경우 꼭 선생님께 말씀드려 주세요. 뭐뭐 하면 뭐뭐 해줄 거야 라는 말을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친구 사이에는 조건을 달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직접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가정에서는 엄마나 아빠가 속상해하는 친구 역을 맡아서 역할극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말과 태도와 같은 대응 방법을 알려주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너 이렇게 하면 너랑 안 놀아줄 거야.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나는 다른 애랑 놀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나 속상해. 그렇게 말하지 마. 친구끼리는 조건 다는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네, 역할극 잘 보셨나요? 사회적인 기술을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도 갑자기 사회성이 발달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기술을 재미있는 놀이로 아이와 함께 해본다면 자녀의 교우관계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역할극을 해보며 우리 아이가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또 역할극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놀이에 잘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역할을 정해서 가정에서 연습해 보세요. 인형이 있다면 인형을 이용해서 아이와 역할극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재미있고 아이도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역할극을 할 때는 연습을 하는 목적이지만 부모가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제 놀이처럼 재미있게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랑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다는 아이의 마음과 친구에게 다가가는 사회적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육아 쉼터에서 잘 쉬셨나요? 다음 시간에 육아에 꼭 필요한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육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쉼터에서 만나요. 안녕!